전문가 90%가 올해 집값 하락, 반등은 내년부터. 전문가 90%는 올해 집값 하락, 반등은 202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현장 공인중개업소와 부동산 전문가, 은행, 프라이빗 뱅크, PB들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 그리고 은행, 프라이빗 뱅커. 이게 10명 중 9명 이상은 올해 전국 집값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중 2명 중 1명은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2024년으로 꼽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익 구조를 한번 봐야 돼.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상승에 기대가지고 부동산이 상승할 때 매출이 늘어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팩트죠, 팩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분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오래 몸을 담고 부동산 업종에 일을 하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은 이제 상승론이 많아요. 상승을 해야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을 써야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상승론자가 많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하락론자들이 요즘에 뜨는데, 하락론은 돈이 안 돼요. 떨어진다고 하는데 누가 돈을 쓰고 누가 집을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유튜브 조회수가 중요해요. 유명세가 중요하고.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 명성을 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밥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멘트들이 많다는 거죠. 뭐 죽음의 소용돌이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던데,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2024년에 오른다고 했는데, KB금융지수연구소가 5일 발표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장 전문가는 95%, 부동산 중개업소는 96%, PB는 92%가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 여기서 KB 부동산 보고서인데 이게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나오는데 읽어볼만 해요.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KB 부동산 보고서 2023이 나오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스크롤 압박이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집값은 많이 떨어졌고 올해도 조금 더 떨어질 것인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금융위기로 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2024년 되면은 반등을 할 것이다. 요게 요약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단별로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절반가량은 올해 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하락한다. 이게 5%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KB지수 기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KB지수 기준이라고 해볼게요. PB는 1에서 3%, 시장 전문가는 3에서 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5% 이상 하락한다고? 실거래 기준인지 KB지수 기준인지가 이게 중요한데, 뭐 그게 중요해요 하는데, KB가 1% 오르면 실거래는 2.5포인트, 한 2.5배 정도 오르고요. KB가 이제 1% 떨어지면 실거래는 2.5배 정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2배에서 2배 반 정도 실거래 시장이 더 높이, 더 낮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라는 게 뭐냐면 KB 기준이라고 보면 이게 거의 10에서 15%, 지금 가격에서 10에서 15% 빠질 거라로 예상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실거래 가격 기준이면 지금 가격에서 5%는 더 빠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준을 말해주면 좋은데,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했으니까 KB 기준이겠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10에서 15%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PB 분들은 이제 뭐 7, 8%, 즉 시장 전문가도 한 10%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KB금융지수 경영연구소는 올해 4.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분들은 KB지수 기준이겠지. 그래서 10% 초반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1.8% 떨어졌다. 여러분, 진짜 1.8%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수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수라는 게 이게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거를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연간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와. 2013년부터 연간 가격은 이제 상승 반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까지 해서 10년 가까이 올랐던 것이죠. 자, 연구소 측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커져 올해도 매수세가 쉽게 붙지 않을 것. 자, 이게 핵심이야.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커져 올해도 매수세가 쉽지 않을 것.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금리
금리가 내려가야지 매수세가 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금리는 언제 내려가요? 그러면 물가가 잡혀야 돼요. 이창용님 말씀에 의하면 물가가 2% 이하로 내려간다가 아니라 2% 이하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가가 2% 이하로 내려간다는 확신. 물가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내리는 게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부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올해 1, 4분기에 우리나라가 역성장을 할 거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집값도 집값이지만 그런 게 아무래도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떨어져야지 금리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제 4%대인가요? 4%대인데 3%대로 내려오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릴 거라는 분위기가 되면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건데 근데 일부는 하반기부터 8월 달부터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가 좋지는 않다. 잠재 성장률이 2.0%인데 경제 성장률 올해 예상하는 게 1.6%니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경제 성장률이 1.6%예요. 그러면 작년에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1.6만 원 버니까 16,000원 더 번다는 거야 작년보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1.6%인데 기준금리는 3.5%고 대출금리는 신규 지급액 기준으로 해서 4.7% 정도 되거든요. 그럼 1.6% 벌어갖고 4.7%를 낼 수 있어요? 그죠? 쉽지 않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높은 금리는 장기간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물가 때문에 한동안 이걸 유지했기 때문에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침체가 오면 금리를 어떻게 하죠? 내리죠. 그게 이제 2024년 초가 되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반등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반등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면 어디가 먼저 반응을 할지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돈이 되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 반응할 곳을 미리미리 임장을 다니시고 친구도 사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고 수도권 높은 주택 가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투자 유망 상품으로는 전문가들은 재건축 21%, 재건축을 제일 유명하게 보는군요. 아파트 분양 21%. 그러니까 줍줍도 하고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 재건축은 이제 정부나 서울시에서 신통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런 걸로 계속 밀 거니까 한번 관심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네요. 공인중개사분들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보는 건 어떠냐. 재건축도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퍼센테이지가 16%, 15%밖에 안 되네요. PB는 재건축 똑같네요. 그죠? 신축 아파트 21%. 그러니까 PB나 전문가들이나 보는 게 비슷하네요.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 경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 대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 1순위로 지목됐다. 올해 1월 대구 주택 미분양 물량은 13,565, 1월 기준 13,565채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미분양 주택 75,359채 중 5채 중에 한 채가 대구에서 나온 셈이다.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분양을 승인을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대구는요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살 준비를 한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앞으로 많은 물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 반대급부는 또 뭐냐면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그런 거 생각해도 너무 많이 싼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망고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죠. 네,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저도.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면 더 쉬운 데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꼭 우리가 대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는 그 가시 달린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쉬운 데는 없나? 이런 거죠. 좀 덜 먹더라도 더 쉬운 데는 없나? 이런 거죠.
근데 인천은 최근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어 올해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 2순위가 됐다. 2순위. 여기도 물량이 많아요. 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SK뷰 그 이편한 세상이랑 두 개가 같이 이제 809에 제초로 입주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가격을 끌고 나갔는데 전용 84 34평 기준으로 28일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재고가 11억 원 대비 4억 2천만 원 하락했다. 인건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말부터 계속 하락해 4억 정도 빠졌다며 주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문제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세금 문제? 세금 문제 때문일까? 역전세 아닐까, 역전세? 2년 전에 전세가 4억대에도 계약이 많이 됐거든요. 4억 중반에도 계약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제 입주장이 펼쳐지면서 2억대 이제 전세, 물론 지금 많이 빠졌겠지만, 그래서 이제 만기가 다가오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역전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대구하고 인천이 물량이 많으니까 좀 더 빠질 거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한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세게 할 거다 이런 의견하고 아니다 물량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반등하는 시점은 중개업자 53%, 전문가 45%, 피비인 47%가 2024년을 꼽았다. 이들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보라는 건데 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추가 완화, 대출을 더 해줘라. 예,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확대. 생애 최초 같은 게 취득세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자도 아주 저리로 해주니까 아무래도 생애 최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모아놓은 자산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시는데 그 대출을 받으시는 금액을 상당히 저렴하게 뭐 고정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매수 수요가 살아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정책 지원 확대. 요거는 이제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많이 깎아줘야 된다. 이런 대출도 많이 해주고 한도도 올려주고 금리도 많이 깎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깎아준다고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규제지역 해제도 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추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규제를 싹 다 풀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금리를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규제를 싹 다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KB경영연구소는 주택가격 조정 국면을 당분간 지속으로 봤지만 경착륙일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왜? 주택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 시장이 이제 경착륙 해가지고 막 폭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시장이 흔들리고 금융위기로 갈 거는 낮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LTV 평균이 38.8%랍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3억 8천 정도 대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그 반토막이 나도 아직도 혹시 돈 빌리신 분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LTV가 38%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이제 은행 부실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거죠. 은행권의 경우 LTV 40% 이하인 가구가 58.4%로 절반 이상이고 70%를 넘는 가구는 1% 수준밖에 안 된다. 앞으로 30%가 더 빠져도 은행이 부실될 확률은 크지 않다. 그래서 일부 주요 아파트의 가격 급락, 시장 내 하방 경직성, 안정적인 가계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전체 주택 가격 급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팍팍팍 안 떨어지고 떨어져도 천천히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네요.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봤죠. 과연 망고쌤TV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서울 집값의 반등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2023년 하반기가 29%로 가장 높았어요. 자, 상반기는 13%.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주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반등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4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24년 상반기가 19%. 그 이후, 그러니까 2024년 이후 2025년부터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전문가분들하고 집 갖고 계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 마음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더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이 담긴 설문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